젊은 사람들 보면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집이 꼭 있어야 될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월세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또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 한 달에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꾸준히 투자하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사는 순간 내 돈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좀 안정적이잖아요. 생각이. 대표님,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예를 들면 지난주부터 해서 서킷 브레이크까지 터지고 이런 상황들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패닉 셀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막 너도 나도 파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실수인데, 대부분 이제 위기가 온다든가 또 경제적 위기가 오면 주식은 이제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냐, 한국이 정말로 이거는 앞으로 그냥 엄청나게 이제 큰일 났다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건 외적인 요소잖아요.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그 패닉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짧게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야,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900만 원 되는 것 같고 80만 원, 800만 원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적어도 5년 후예요.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한 거다. 근데 이제 가끔, 아주 가끔이죠.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다. 왜냐면 옛날에 IMF 때처럼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대기업들이 도산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때는 정말 위기죠.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위기라고 보기가 힘든 게 기업들이 돈을 엄청 벌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기업 자체의 위기가 아니고 이제 외적인 거죠. 정치적인 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안내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머리로 다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마음과 머리가 좀 따로 노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같은데,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를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 보는 거지.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가격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나는 개인 투자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개인 투자가들도 똑같이 기관 투자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투자돼 있어라. 여유자금으로 해라. 그리고 단기간에 그런 변동성에 그렇게 휘둘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매스컴에서 막 나오는 뉴스를 다 보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온갖 잡념이 다 생기는 이유죠.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류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계속 에듀케이션 해야죠. 교육을 시켜야지. 금융교육이 중요하죠. 저 사람은 절대 투자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르쳐 줘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교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이건 투자 안 하는 사람이건 주식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많아요. 주식은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아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리딩방이나 이런 거 보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 다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굉장히 간단해요. 내 월급의 10%는 무조건 주식에 투자한다. 근데 나는 주식에 투자하지만 시간이 없고 개별 주식 내가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ETF 사는 거예요. 근데 ETF가 수익률이 제일 좋죠. 그만큼 주식 투자는 가격을 맞추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순간 삼성전자가 나를 노후 준비시키는 거지 내가 삼성전자를 일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사람 거꾸로 생각하죠. 자기가 일을 하려고 그러죠. 가격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들도 이런 ETF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모으면 충분히 노후에 탄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이죠. 누구나 가능하죠. 왜? 누구나 시간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이 문제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복리가 일할 시간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많은 유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해준다든가 그러면 그 아이는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가 되죠. 굉장히 원리는 간단해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빠르게 투자를 시작할수록 좋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종잣돈 모은 다음에 하지.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한 다음에 할래 돼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뭐 종잣돈 모으기 전에 종잣돈 모을 게 아니라 종잣돈 모을 돈으로 하는 거예요.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당장 계좌 열고 ETF 사라고 저는 얘기하죠. 코스피 200 ETF 사세요. 그러면 이런 주식 투자로 수십억 자산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누구나 가능하죠. 근데 지켜야 될 게 몇 개 있죠. 가능한 많이 투자해라.
그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해라. 그 다음에 일찍 해라. 그거면 다 되죠. 수십억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최근에 그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말대로 ETF만 투자를 했어도 돈을 벌었을 텐데 2030 그리고 특정 성별층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이제 트레이드들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을 본 사람의 비중이 또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럼에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왜 더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안타까운 거죠. 투자를 하는데 왜 잘못되게 투자를 할까?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해야 되지.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투자를 하지 않고 내 돈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목표 가격이 어떻고 또 손절매 가격이 어떻고 이렇게 하잖아요. 좀 빠지면 손절매하고 좀 오르면 이익 실현하려고 하고 그거는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지 그 사람은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투자는 무조건 해야죠.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니까. 대표님은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사실 서울의 집 한 채를 사기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보기보다 주식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집은 무조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집이 꼭 있어야 될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월세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또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 뭐 한 달에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꾸준히 투자하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사는 순간 내 돈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생각이. 그건 잘못된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가 박스피라는 별명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최근에 보면 6,000포인트도 넘어가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고 가격을 맞추려고 하죠. 그러니까 2천에서 살까, 3천에서 살까, 4천에서 살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난 6천 대도 사고 5천 대도 사고 7천 대도 사는 거예요. 꾸준히 모으는 겁니다. 근데 내가 10년 후에 보면 10,000포인트가 돼 있을 거예요. 20,0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노후 준비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이유예요. 근데 딱 5개월, 6개월만 보면 6천이 좋은지 4천이 좋을지 평생 못하게 되죠. 근데 월급에 10% 하는데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6천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5천이 될 수도 있죠. 근데 5천 때도 사는 거예요. 또 4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4천 때도 사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그렇잖아요. 6천에 샀는데 5천이 됐다 그러면 내가 기다릴 걸 뭐 이렇게.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도박이지. 그럼 지금 이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상법 개정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더 좋아질 수는 있을까요? 당연하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죠. 일본도 그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법 개정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내가 10주를 갖고 있는데 A라는 회사에. 근데 상법 개정이 되니까 이 10주의 파워가 과거에 비해서 2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한다든가 아니면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법이 바뀐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이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잘 못했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힘이 커진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계기가 된다고 그럴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점점 좋아지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런 비체계적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랑 국내 투자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균형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 선호도예요. 그거를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를 맞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한국에 한 70% 할 거야. 아니면 미국에 30% 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다르죠. 나는 베트남이 되게 좋게 보여. 베트남에 20%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틀린 거지 어느 게 옳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호도예요. 근데 ETF라는 게 나와서 편리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럼 내 포트폴리오에 베트남 한 5% 실어야 되겠다. 그러면 베트남에 투자하는 ETF 사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일본 ETF 좀 사는 거고. 그 포트폴리오는 어느 게 옳은 게 없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불고기 먹을까, 갈비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 이거 똑같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 선호도예요. 근데
원리는 다 똑같죠. 여유 작업을 해야 되고 빚내서 하지 말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모아가는 거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좋아 보여서 중국에 투자하는 걸 한 10% 했다. 한국에 한 뭐 60% 했다. 나머지 뭐 일본에 20%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규모가 커져야 되겠죠. 계속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투자하든지 뭐 50만 원 투자. 이거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20년 후를 볼 거거든. 내가 60살 때 열어볼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미리미리 지금부터 봐갖고서는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최근에 뭐 어떻게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벌었어. 50% 수익률 난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번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노후 준비에 정말 도움이 됐어요? 아니죠. 아니죠. 나는 꾸준하게 50만 원, 100만 원 투자했더니 내가 60살 되니까 그게 뭐 5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거나. 그게 투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특히 젊은 20대, 30대가 레버러지를 막 맥시멈으로 해갖고서는 이걸로 팔자를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는 단기간에 안 이루어져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 나오는 그 AI 버블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신경 쓴다고 달라질 거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신경 쓴다고 A의 버블이니까 나 주식 투자 안 할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뉴스에 민감해요. 그리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잖아. AI가 대세인 건 확실하죠. AI가 없으면 우리 될까요? 다 AI 쓰시죠. 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터넷 버블도 있었잖아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엄청 변했잖아요. 나는 AI가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버블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나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그러면 AI가 내가 버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AI 투자하는 ETF 같은 게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딴 걸 사는 거겠죠.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나 주식 투자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뭐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교육의 일종이죠. 애들한테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님 책 질문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 책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책을 출간하시게 될 때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5년 전, 6년 전에 이 책을 사실 썼어요. 그때 그는 개정판이고요. 6년 전에 제가 얘기하는 거를 실천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년 전에 내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실천했더니 재산이 얼마큼 됐더라. 그런 성공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가능한 한 매스컴하고 멀어져야 되고요. 근데 자기만의 투자,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투자에는 전문가라는 게 없어요. 투자는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 몇 퍼센트가 내 주식에 투자가 돼야 되는지, 그거 본인이 알잖아요. 또 ETF를 뭘 사야 될지, 그것도 본인이 알잖아요. 그거 모아가다 보니까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에 내 재산이 뭐 3억이 됐네, 5억이 됐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라이프가 바뀌죠. 놀러 다니던 사람도 놀러 다닐 돈으로 투자하니까 이렇게 내가 경제적 독립이 됐구나. 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사교육비를 갖다가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썼는데 너무나 잘못됐구나. 그 돈으로는 아이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금액이 됐을 텐데. 이제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부자 되는 스타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근데 사람들은 미처 돈에 대한 교육이라 그럴까? 그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융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문맹 국가라는 말도 쓰고, 또 뭐가 문제냐면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돈을 쓰게 되고, 계획이 없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죠. 자살률 세계에서 1등이죠. 노인층 빈곤율 세계 1등이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거죠.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융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당장 시작해라. 그리고 자기 재산을 먼저 파악해라. 그리고 내가 노후 준비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라. 내 재산의 주식 비중이 얼마 있는지, 내가 혹시 부동산에만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뭐 어떤 주식이 좋다, 뭐 어떤 주식이 나쁘다, 그거는 부자 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설사 어떤 주식을 잘 골랐다 치더라도 그게 내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되면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는 게 결국은 부자 되기 습관이에요. 우리가 편견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2026년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2026년에 부자 안 돼요. 이제 2036년에 부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2026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라. 그 다음에 빚내서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무조건 투자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핵심은 장기 투자를 장기 투자죠. 그리고 주식은 ETF로 사라고 하는 이유가 ETF는 투자가 쉬우니까 그리고 꾸준하게 모아가라.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정말 좀 긴 시간 좋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대표님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댓글에 이제 장이 너무 힘들 때는 보면 너무 편안해진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때마다 계속 모시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좀 네. 우리 존리 대표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